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정말 숨막히는 스릴러 범죄 다큐멘터리 그 자체입니다. 바로 찰스 디킨스의 명작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가장 어둡고 강렬한 클라이맥스 부분인데요. 에피소드 12의 참혹한 사건 현장 속으로 지체 없이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의 귓가에 은밀하게 속삭인 작은 비밀 하나가 통제할 수 없는 잔혹한 괴물을 깨어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복잡한 목차 같은 건 과감히 생략할게요. 런던의 짙은 안개 속에서 벌어지는 이 숨가쁜 스릴러의 속도감을 여러분이 그대로 느끼셨으면 하거든요. 자, 비극의 서막을 여는 첫 번째 파트, 치명적인 배신입니다. 모든 사건은 가장 어두운 런던의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도둑맞은 한 가지 비밀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꺼낸 고귀한 비밀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치명적인 배신으로 둔갑해버리는 순간이죠. 정보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지 이 시간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정 무렵. 낸시는 오직 올리버를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런던교 아래에서 비밀스럽게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뿔싸 새벽 1시 패긴의 지시를 받은 노아 클레이폴이 어둠 속에서 그 대화를 전부 엿듣고 맙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노아는 숨을 헐떡이며 밤거리를 질주하죠. 결국 동이틀 무렵 이 치명적인 밀고는 런던 뒷골목의 우두머리 패긴의 귓가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훔쳐낸 비밀이 이야기의 진정한 흑막, 즉 배후의 조종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무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화면 왼쪽에 패긴을 보시죠? 그는 아주 차갑고 치밀하게 머리를 굴리며 상황을 통제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빌 사이크스는 어떤가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원초적이고 짐승 같은 폭력성을 그대로 터뜨려버리죠. 패긴의 그 교활한 심리 조종과 사이크스의 파괴적인 육체적 분노가 정말 소름 돋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패긴의 수법입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칼을 들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노아의 밀고를 듣고 나서는 사이크스의 자존심을 긁어버리는 단어들만 아주 교묘하게 쏙쏙 골라서 귓가에 속삭이는 겁니다. 사이크스의 마음속에 낸시를 향한 살해의 불씨를 확 지펴버린 거죠. 결국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꼭두각시를 조종해서 가장 끔찍한 살인을 완성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마스터마인드인 겁니다. 자, 마침내 목줄이 풀린 맹수처럼 사이클리스가 뛰쳐나가며 돌이킬 수 없는 잔혹한 살인의 막이 오릅니다. 그날 밤의 참혹한 팩트들을 짚어볼게요. 사이크스는 이미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귀가 멀어버릴 듯한 분노에 휩싸여서 낸시가 있는 집으로 미친 듯이 돌진하죠. 낸시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합니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그런 말이 들릴 리 없죠. 사이크스는 자비 없이 둔기를 휘둘러서 결국 낸시의 숨을 처참하게 끊어놓고 맙니다. 피투성이가 된 방에 남겨진 낸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왜 가슴 깊이 새겨야 할까요? 낸시는 그저 범죄 조직에 얽혀서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녀는 죄 없는 어린 소년 올리버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빼내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었던 한 여인의 처절하고 숭고한 희생, 이게 바로 이 비극이 가진 진짜 무게입니다. 하지만 살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지옥문이 열린 거죠. 살인자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광기의 도주를 살펴볼까요? 살인범의 심리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그 과정을 딱 3단계로 나눠서 볼게요. 첫째, 범행 직후에 극도의 패닉에 빠집니다. 둘째, 자신의 사나운 개인 불스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런던을 벗어나 시골로 미친 듯이 도망치죠. 그런데 셋째, 물리적인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절대 도망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옥죄어옵니다. 바로 자신이 죽인 낸시의 두 눈동자, 그 끔찍한 환영이었어요. 우리는 이 현상을 환영의 눈동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디킨스는 죄책감이라는 그 무겁고 보이지 않는 감정을 이렇게 소름 끼치는 시각적 공포로 완벽하게 묘사해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이크스를 짓누르는 이 정신적 고통은 그 어떤 물리적인 형벌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지독한 지옥이었을 겁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사이크스와 불스아이는
황량한 들판을 허둥지둥 헤매고 다닙니다.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스치는 그림자 하나하나가 다 자기를 잡으러 온 올가미 같았겠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세상의 경찰이 아니었어요. 쉴 새 없이 달리는 이 처절한 육체적 도주국조차도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그 정신적 고문에 비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원작에선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방에서 그를 노려보던 끔찍한 두 눈의 환영이 그를 끊임없이 쫓고 있었다고요. 이제 이 섬뜩한 이미지는 사익스의 머릿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텅 빈 원망의 시선은 오직 그 하나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참혹한 사건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과연 범죄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영원히 피해 달아날 수 있을까요? 법의 심판은 운 좋게 피할지 몰라도 자신의 영혼이 만들어낸 그 끔찍한 지옥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광기에 완전히 집어삼켜진 사익스의 이 도주극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 파국을 향해 가는 다음 이야기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